결국 특검이 답이다. 증인선서 거부, 증언 거부, 답변 회피, 거짓말 잔치. 증인선서 거부 3인방, 입법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선서 거부. 증인들, 함구와 거짓말. 대통령 경로에는 증언 거부. 사건 기록 회수는 용산 대통령실이 관여.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국정원과 통화. 대통령과 임성근 책임전가에 이용민 중령, 당시 포병 7대 대장은 회피 않는 것이 해병. 박성재 법무장관, 특검법 상정 앞두고 일 다했다며 퇴장.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로 본회의 표결. 21일에 열린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은 적극적으로 항변하면서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관련되거나 불리한 질문에는 일관되게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들어 위증의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증인 선서는 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퇴장 조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함구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았나라고 물었을 때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통화를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이시원 전 비서관도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역할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통화 내역이 확인되면서 이날 출석한 증인들이 지난해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한 사실이 재부각되었습니다. 임기훈 당시 비서관은 지난해 8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경로가 있던 지난해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의 통화 여부를 묻자 없다고 답했으나 최근 공개된 임 전 비서관의 통화 기록을 보면 이날 그는 김 사령관과 2차례 통화했습니다. 이에 임 전 비서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통화 날짜를 착각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안보위기를 이유로 화상을 통해 청문회에 참여한 김계환 사령관은 VIP 경로설에 대해 그동안 경로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해왔던 것과 달리 증언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박은정 의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가 경로했단 말을 언급한 사실이 있느냐란 질의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령은 김 사령관에게 경로 얘기는 분명히 들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이 사건 기록 회수를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가안보실이 동시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사건 기록 회수 당일인 지난해 8월 2일에 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유 관리관은 오후 1시 51분에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기록 회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 이첩된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 관리관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임 비서관이 유 관리관에게 연락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실이 개입해 경북경찰청과 회수 조율을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의 지시가 유 관리관을 통해 회수 지시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게다가 국가안보실과 별도로 공직기강비서관실 역시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 과장을 통해 경북경찰청의 군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데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가안보실이 동시에 관여한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찰로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데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은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의 말실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4시 21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후에 통화는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경태 의원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나 수사 결과를 회수해 오라는 것이었냐고 물었을 때 신 전 차관은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답변드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답을 회피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더욱 강화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종섭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9일 국정원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9일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초동수사기록 재검토 작업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맡기기로 공표한 시점에 국정원 직원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누구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종섭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석 변호사와 통화한 이유도 물어보았지만 이 전 장관은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은 전혀 없지만 최소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상병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박정훈 대령의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 직원 사이의 통화와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 고석 변호사와 이 전 장관의 통화와 관련해서 순리적 방법이 아니고 비선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당시 포병 7대 대장 이용민 중령은 최상병의 직속 상관이었으며 그는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우를 지켜줘야 해병대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중령은 국회 입법청문회에 출석하여 대통령과 사단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이중령은 최상병이 순직한 집중호우 현장에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당시 1사단장인 임성근이 수중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중령은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는 최상병 순직 사건을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 준비 없이 성과만을 내야 한다는 사단장의 집착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중령은 보직해임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건 뒤 조직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폐쇄병 등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주 목요일에 퇴원하여 여전히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령은 여러 차례 최상병의 묘소를 찾아 미안하다며 눈물을 쏟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 법무장관이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전체 회의는 출석 요구를 받은 바 없다며 돌연 퇴정해버렸습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위원장 허락도 받지 않고 퇴정한 것은 국회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습니다. 입법청문회를 마친 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죄 등을 검토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며 증인과 참고인은 이석해도 되지만 박 장관은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결정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박 장관은 일 다 마쳤다며 퇴정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절차와 권위를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여 다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순직 해병대원의 일주기인 7월 19일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1호 당론법안으로 설정해 지난달 30일 발의한 지 22일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특검법을 보완했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조만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